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찾는 행복한 노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활 습관 속에 있다. 적당함이 결국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적당한 나를 찾는 순간 삶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8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민망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등산하다가 넘어졌어요. 친구들이 매일 산에 가서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무리했나 봐요.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해지겠다며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다치시거나 반대로 이제 늙었으니 뭐라며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거나 극단으로 가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식품만 해도 서너 가지를 드십니다.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면서 온갖 것을 드시다가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나이 들었는데 맛있는 건 먹어야지라며 건강을 완전히 방치하십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행복이 뭔가요?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는 게 목표였어요. 이제 그것들이 다 끝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허전해요.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행복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운이나 재산이 아니라고. 행복은 활동이고 실천이고 습관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용, 즉 적당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은 활동이다. 움직이는 삶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합니다.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은퇴하면 편히 쉬면서 행복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다니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래서 은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봐도 재미없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지루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활동이 필요해요. 사람은 움직여야 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쉬려고 은퇴한 건데 왜 또 움직이래?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 가보셨습니다. 거기서 탁구 동호회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탁구를 쳐본 지도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켓을 잡고 공을 치는 순간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석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탁구장에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 친구들과 경쟁하는 즐거움, 이기고 지는 흥분,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쉬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거였어요. 또한 할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집안일에 시달리셨는데 자녀들이 독립하자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청소도 대충, 요리도 대충,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드라마만 보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무기력해졌습니다. 몸도 굳고 마음도 우울하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움직이셔야 해요. 안 움직이면 더 빨리 늙어요. 딸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요가 같은 거라도 해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거 왜 해? 하지만 딸의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가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요가가 끝나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삶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요가뿐 아니라 수채화 수업도 듣고 독서 모임도 나갑니다. 활동하니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소파에 앉아만 있을 때는 시간만 죽이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살리는 느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움직이면 살아난다고.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 활동으로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산책,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봉사활동. 무엇이든 활동하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중용의 지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 중용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절한 지점. 이것이 덕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입니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의 중간입니다. 모든 덕은 두 극단 사이의 적절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건강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극단으로 가십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좀 하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시간씩 등산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하신 겁니다. 일주일 만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라고 했지 무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이에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적당히 해야죠. 할아버지는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갔습니다. 다친 후에는 아예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운동하면 다쳐라면서요. 결국 근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중용의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딱 적당히 하세요. 매일 30분씩 평지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고요. 할아버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6개월 후 할아버지는 건강해지셨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무릎도 괜찮아지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중용이 답이었어요. 극단은 늘 문제를 만드네요. 또한 할머니는 식습관에서 극단을 경험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기름도 전혀 안 쓰셨습니다. 채소만 삶아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지만 몇 달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운이 없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같이 거칠어졌습니다.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도 필요하고 적당한 지방도 필요해요. 줄이되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식단을 조정하셨습니다. 고기도 먹되 적당히, 기름도 쓰되 적당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좋다는 건강식품을 5가지나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간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덕은 극단이 아니라 중간에 있다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 딱 적당히. 여러분,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적당히 하세요. 운동도 식사도 약도 휴식도 중용의 지혜가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작은 실천의 힘.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의 좋은 행동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의사가 매일 걷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날씨 좋은 날에만 나갔습니다. 오늘은 춥네,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일이 있어. 핑계가 많았습니다. 3개월 후 재검진에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운동하셨어요? 할머니는 가끔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소용없어요. 매일 해야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매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작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나가기로요. 둘째, 옷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전날 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놔둬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수 있게요. 셋째, 이웃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같이 걷자고요. 둘이서 약속하면 혼자보다 빠지기 어려우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하지만 꾹 참고 나갔습니다. 2주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3개월 후 재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해요. 또한 할아버지는 금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손주 앞에서 담배 냄새 나는 할아버지는 싫어. 하지만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대신 다른 행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물을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처음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담배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옛날 습관을 대체한 겁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한 번의 제비가 봄을 만들지 않고 하루의 좋은 행동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기, 매일 10분 스트레칭하기, 매일 감사일기 한 줄 쓰기.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21일만 하면 습관이 되고 90일 하면 자동이 됩니다. 그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네 번째, 실천적 지혜. 상황에 맞는 판단.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TV에서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찬물로 세수하셨습니다. 며칠 후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거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찬물 세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나이와 체질을 생각하셔야죠. 젊은 사람한테 좋은 게 할아버지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할머니는 친구가 나는 매일 5km씩 걷는다고 자랑하는 걸 듣고 자신도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무리하게 따라 하다가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는 무릎이 괜찮으니까 5km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 몸 상태에 맞게 2km만 걷고 대신 수영을 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았습니다. 수영과 짧은 산책의 조합이었습니다. 친구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니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약 복용에서도 실천적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했는데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참으셨습니다. 의사가 준 약이니까 먹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사한테 말씀하세요. 약을 바꿔달라고요. 할아버지는 의사가 준 약인데 라고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야죠. 약은 사람마다 맞는 게 달라요. 다른 약으로 바꿔드릴게요. 새로운 약은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고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과서적인 지식만 따르지 않는다고. 상황을 보고 자신의 조건을 고려하고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여러분,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이, 체질, 상황을 고려하세요. 책이나 TV에서 본 것을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5번째, 관조적 삶과 활동적 삶의 균형. 쉼과 활동의 조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관조적 삶, 활동적 삶입니다. 관조적 삶은 조용히 생각하고 사색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활동적 삶은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고. 균형이 중요하다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은퇴 후 너무 바쁘게 사셨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동호회도 여러 개 하고 손주도 돌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루 스케줄이 빡빡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탈진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에는 쓰러지듯 잠들었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세요.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할머니는 쉬면 나태해질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쉼은 나태함이 아니에요. 재충전이에요. 할머니는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그냥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거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바쁘게 활동하는 날들이 있고 조용히 쉬는 날들이 있으니 균형이 잡혔습니다. 활동도 중요하지만 쉼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그리웠습니다. 아들이 권유했습니다. 아버지, 바둑 동호회라도 나가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나가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집에서만 있을 때는 몰랐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사흘은 동호회에 나가고 나흘은 집에서 조용히 보냅니다. 둘 다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사색하는 존재라고. 둘 다 필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쉬는 시간도 가지세요. 하지만 너무 혼자만 있지도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가지세요. 활동과 휴식, 교류와 사색. 이 둘의 균형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행복은 활동이고 중용이 건강의 비결이며 습관이 우리를 만들고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며 활동과 쉼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의 답은 간단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적당함을 유지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중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한 것은 없는가? 운동, 식사, 휴식, 활동, 관계. 모든 면에서 균형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기, 매일 감사한 것 하나 적기.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